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 후반전에 꼭 알아야 할 주택연금에 관한 진실을 파헤쳐 볼게요. 여러분, 노후를 생각하면 어떤 걱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돈일 거예요. 노후의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고 갖고 있는 재산이 살고 있는 집뿐이라면 주택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주택연금의 장단점,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이자로 불어난 돈과 보증 비용의 실체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주택연금은요, 내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제도예요. 사망 후에는 그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때 자녀에게 돌아가는 구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바로 이자로 불어난 돈이에요. 그게 매달 월복리로 붙는다는 점이에요. 현재 약 12만 명이 가입했고요.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살이에요. 받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19만 원이에요. 최근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가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럼 이제 가입 조건과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부부 중 한 분이 55살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 바로 고정형 지급 방식이에요. 이건 집값이나 물가가 올라가도 받는 연금은 변하지 않고 처음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는 구조예요. 자, 그럼 집값에 따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집값이 3억인 집이라면 65살에 가입하면요, 월 72만 원, 70살이면 89만 원, 75살이면 111만 원을 받아요. 5억짜리 집은 어떨까요? 65살엔 월 120만 원, 70살은 148만 원, 75살은 185만 원이에요. 7억인 집이라면 월 168만 원에서 많게는 259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와, 집값이 7억이면 207만 원이나 나온다고? 이거 괜찮은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연금 금액은요, 가입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영원히 고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부부 중 나이가 더 어린 사람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도 집값이 뛰어도 받는 금액은 그대로예요. 고정형이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겉으로 보기엔 꽤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달 받는 그 연금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자가 붙어요. 그 이자는요, 계속 바뀌는 이자율, 바로 변동금리로 계산돼요. 게다가 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증 비용도 따로 붙어요. 이자는 은행이 가져가고 보증 비용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가져갑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자랑 보증 비용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월복리로 붙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처음엔 조금이지만 매달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그 위에 또 보증 비용이 붙고 그 보증 비용에도 다시 이자가 붙어요. 이게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산할 땐요, 내가 실제로 받은 연금뿐 아니라 그 불어난 이자와 보증 비용까지 전부 내가 받은 돈으로 간주해서 정산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 구조가 실제로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집값이 4억인 아파트에 65살부터 가입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해볼게요. 36년 동안 받게 되는 총 연금은 4억 4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요, 그동안 붙는 보증 비용이 1억, 그리고 이자로 불어난 돈이 3억 2천만 원이에요. 합치면 4억 2천만 원을 나중에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실제로 받은 건 4억 4천만 원인데요. 갚아야 할 돈이 4억 2천만 원이에요. 받은 것과 거의 똑같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4.47%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계산하면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인 집에 65살에 가입해서 100세까지 살면요. 받는 연금은 총 5억 2천만 원인데 갚아야 할 돈은 무려 10억 6천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왜 받는 연금보다 2배 넘게 갚아야 할까요? 바로 월복리의 무서운 마법 때문이에요. 대출 원금에 매달 이자가 붙고 그 다음 달엔 원금 플러스 이자 합계에 또 이자가 붙어요. 여기에 보증 비용도 붙고 그 보증 비용에도 또 이자가 붙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요. 처음엔 작았던 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그런데요, 이거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연금이 계속 나오니까 이자가 아무리 불어나도 나는 손해보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어차피 은행집에 평생 공짜로 살면서 연금까지 받는 셈인데 그게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런 시각도 충분히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 짓긴 어려운 거죠. 자,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집을 팔아서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서울에 있는 집을 전세로 돌리고 교외로 이사해서 그 차액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난 자녀에게 집을 꼭 물려주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반면에 자녀들이 우린 상속 안 받아도 되니 부모님 편하게 쓰세요. 라고 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답은 없지만 각자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주택연금 너무 일찍 가입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월복리 구조라서요.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36년 동안 붙는 이자가 무려 7억 7천만 원인데요. 만약 가입 시점을 10년만 늦추면 이자가 3억 3천만 원으로 확 줄어요. 그러니까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집값이 5억인 경우 65살에 가입하면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를 받고요. 75살에 가입하면 18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둘 다 받는 총액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요. 이자로 인한 부담은 훨씬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나중에 남기는 자산도 달라지고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여지도 더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75살까지 어떻게 버티냐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땐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갖고 있는 금융자산들을 먼저 활용해 보세요. 그 자금들이 다 소진된 이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전략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해요. 이렇게 하면 초기에 무리하지 않고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평균 수명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오래 살수록 손해다. 이런 얘기 이젠 옛말이에요. 지금 59살이신 분들 기대 수명이 92살이에요. 그리고 65살 이상인 분들은 앞으로 평균 30년 가까이 더 살 거라고 해요. 이건요, 짧게 살 확률보다 오래 사는 리스크, 그러니까 장수 리스크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오래 살아서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 고민인 시대예요. 부부가 함께 있어도 누군가는 먼저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겨진 한 사람은 치매나 병으로 요양원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때 매달 연금이 꾸준히 나온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돼요. 존엄성을 지키는데도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이 경제적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외로움과 불안이 더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아직도 안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 아빠는 물려줄 거 없이 다 써버릴 거야. 대신 살아있는 동안 너희랑 자주 보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엄마가 나중에 치매가 와서 너희를 못 알아보게 돼도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엄마는 끝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어. 그거면 된 거야. 여러분, 현금이나 부동산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행복과 존엄한 노후, 그건 누가 지켜줄까요? 오늘 이야기가 주택연금 고민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 진심으로 응원합니다.